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교보생명 사회공헌을 총괄하고 있는 차경식 센터장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첫 번째, 야구 선수로 치면 1번 타자인데 열심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교보생명이 잘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 그 환경부, 또 환경보존원, 또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하신 일을 저희가 이렇게 얹어서 했던 거를 말씀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교보생명이다기보다는 우리 환경부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쓴 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드리는 말씀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많이 더해 주셔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58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광화문 사거리 가면 이순신 장군인 동상이 있고요. 대부분이 보면 교보문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교보문고는 저희가 함께하는 저희 파트너 회사이고 저희가 모회사입니다. 교보생명이 100% 출자해서 운영하는 회사가 교보문고고요. 그래서 저희는 1958년에 창업을 했고 얼추 지금 이제 나이가 꽤 많죠. 그리고 업종은 보험업종입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관련된 사고와 질병을 다루는 생명보험업이고, 저희 사업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해외 주로 파이낸스 쪽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영업장을 낸 곳이 미국, 영국, 일본, 미얀마 이렇게 대한민국이 빠졌군요. 5개 하고 있고요. 임직원은 3,760명, 저 포함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요즘에 저희도 우리 젊은 청년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많이 뽑으려고 노력합니다. 한 3,8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 3,762명인데 재무설계사라는 분들은 저와 같이 저희 회사하고 일하시는 파트너분들이 한 13,000명, 전퍼스는 568개입니다. 저희 계열회사는 교보증권, 투자신탁 등등등 해서 금융권이 7개, 비금융권이 8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보면은 비전이죠. 저희 비전을 3번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비전인데요. 그래서 보험하면 사실은 금융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는 노란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거보다도 더 문화나 이런 금융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자라는 개념으로 보험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문화금융 선도기업이란 워딩을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부하고 같이 했던 것도 보면 문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어프로치를 하면 문화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와 금융을 아우르는 혁신 선도기업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경영 쪽에 가장 핫 이슈인 ESG 쪽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SG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 PT를 보시면 2022년에 저희가 ESG 기반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23년, 24년에 내재화 및 실행화, 그 다음에 25년에 이제 ESG 경영 성과 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공헌 쪽은 그 대기업들을 보면 대기업들의 사회공헌은 대다수가 ESG가 대다수가 사회공헌 산하에 있습니다. SK, 삼성 이런 대기업들 보면, 근데 저희는 ESG 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경영 기획에. 그러니까 브레인 역할과 방향성을 잡아주고 doing, 그 다음에 C, 피드백 부분은 저희 사회공헌 쪽에서 같이 이렇게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ESG 경영 관련해서 환경 경영 소개를 좀 드리면,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ESG 파트에서 추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등등이 환경 지표 인증, 페어플리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보시면 어느 기업이나 비슷하지만 물 쓰는 거, 전기 쓰는 거 그거부터 이제 시행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법규 위반 등등. 최근 들어선 여성 임원 인원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 거버먼트 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저희는 소셜 부분에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사회공헌이 ESG는 아니지만 그런 ESG의 어떤 그런 툴들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서 사회공헌 사업이 지금 소셜 부분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요부터는 저희 올해, 작년 또 사회공헌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뭐 페이퍼 보지 마시고 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시험도 없고 그래서 페이퍼 너무 보지 마시고요. 아이 컨택 하면서 즐겁게 한 15분 남았는데 하겠습니다. 맨 이 우측에 이쪽으로 보면 우측에 있는 요 그림 보이시죠? 요 그림이 뭐냐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번제라는 곳이에요. 번제성. 그 번제성은 뭐냐면 베트남은 우리로 치면 충청도, 전라도 이렇듯이 한 50개 성이 있습니다. 50여 개 성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번제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사이공, 미스 사이공, 사이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 있는 성인데 여기에 그 지금 보시면 이 파란 요게 이제 자목나무입니다. 자목나무인데 요거를 1인당 농부 빈곤 빈농 1인당 40그루씩 저희가 드려요. 40그루씩 드리는데 왜 나무를 드리냐면 저희가 베트남 그 우리로 치면 농촌개혁위원회하고 손을 잡고 종자를 개량해서 고당도의 그 자목을 하는 자목나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4년 지나면 제 머리통만하게 자몽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2개를 한 박스에 박싱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럼 한 20불 받거든요. 그래서 달러로 20불이면은 베트남에서 빈농분들은 한 달 쌀 가격입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 게 저희가 이거 시작한 지가 한 16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한 27만 그루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27만 그루가 번제성이 좀 심어져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탄소 배출 뭐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엮여서 사이공이 그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점점점 물에 가라앉고 있어요. 베트남 남부 쪽이, 호치민 쪽이. 근데 이런 식수를 통해서 자연환경도 커버하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로 우리 빈농분들께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시죠. 베트남 분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접목이 안 되거든요, 이 자목나무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접목을 시키셔가지고 과수원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번제성에 가면 이 나무를 통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장가 보내고 집 짓고 또 그 이 농장을 과수원을 자자손손 이렇게 이어받는. 그래서 가면 딴 데 모르지만 번제 가서 교보라고 얘기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교보 타운이라고도 본인들이 막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자목나무와 관련된 거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저희 대표님이시고 저희 파트너 단체이고 요거는 저희 해외 저희 사원들이 한 30분씩 해외 자원봉사를 나가거든요. 자원봉사 잘하시는 분들 가서 같이 활동했던 그런 내용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왕 사회공헌도 저는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바는 사원들이 원하는 거 즐겁고 재밌고 의미 있는 것들 위주로 진행하려고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원들하고 같이 생활 속 환경보호 해갖고 에코투게더 캠페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세이브 또 페이퍼 캠페인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임직원분들한테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을 좀 했습니다. 요 역사 탐방 프로깅은 사실 최근에 만든 겁니다. 어느 기업보다 그렇지만 MZ세대 분들이 저희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저희 임직원이 3,8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MZ세대가 70%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공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끄집어낸 최신의 이제 어떤 봉사활동 사례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는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종로구 산내에 보면 역사적인 자리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때 지금 보면 종로 광화문 쪽은 땅을 파면 무조건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탐방을 문화해설사하고 같이 우리 임직원들이 신청한 분들이 투어합니다. 2시간 동안. 그래서 쓰레기도 줍고 같이 역사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같이 또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쓰레기만 줍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을 같이 느끼고 공부하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로 이제 저희 광화문만 했고 이제는 우리 부산, 광주 이런 데는 네이버, 기존에 우리 네이버 툴을 써서 임직원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근데 이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은 MZ세대가 좋아하는 이유는 쓰레기도, 그러니까 플로깅도 하고 역사 탐방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과 시간 중에 2시간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은 사실 그게 되게 예민합니다. 일과 시간 중에 자원봉사를 할 거냐, 아니면 일과 시간 이후에 할 거냐. 일과 시간 이후에 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경영층을 설득해서 일과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 끝에 사진은 종로구청장이십니다. 해맑게 좀 웃고 계신데요. 교보생명보다는 아마 밑에 금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종로구청은 저희 파트너입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그래서 종로구청 산하에는 KT, 교보생명, 라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했고, 그날 첫날 같이 이제 활동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은 교보생명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국가환경교육센터 브레인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셔서 한 겁니다. 환경부와 같이. 환경부에서 환경교육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9개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프레이닝을 했습니다. 이거 협약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제안을 하자. 그래서 교보생명 사회공헌 사업이 사실은 교육 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공헌 집중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베이비박스부터 24세, 6세 되는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저희는. 다른 거는 사실 저희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래서 요거 보험업계 대표로 저희가 선정됐을 때 우린 바로 한다. 그래서 첫 해에는 준비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제안을 드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뒷장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 사진은 장관님하고 그때 거기서 이제 협약식 할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희 말고도 아주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 그래서 저희 사업하면서 첫 번째 생각했는데 지구시민이라는 워딩을 우리 실무자분들, 그 다음에 우리 환경교육센터 실무자분들하고 진짜 밤새 고민하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시민이라는 워딩을 했고요. 그래서 지구를 부탁해 이런 워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해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하고 환경보전원 같이 했고요. 사업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5년까지. 요건 조금 좀 부담스러운데 이제 아동청소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관점에 그래서 매년 10억씩 총 30억인데 뭐 큰 돈도 아닌데 저렇게 적어놓으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저 정도 갖고 시작을 했고 올해 사업의 축이 4개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본 만들기 이거 학생들한테 키트를 줘서 그 친구들이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거에 심사해서 상을 주는. 그 다음에 환경 미션 앱을 또 저희가 핸드폰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앱을 개발한 이유는 일반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광화문 페스티벌 때 우리가 시민분들한테 실천할 수 있는 8가지 그런 캠페인들을 하자 이렇게 준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미 쇼폼. 요거는 이제 유튜버나 하려고 쇼폼도 진행을 해서 시상을 지금 했습니다. 저 끝에 있는 저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교보생명 사회공헌 캐릭터입니다. 얘 이름이 꿈이고요. 꿈이. 꿈도깨비. 애기 꿈도깨비.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애기 도깨비. 꿈이. 사실은 저 캐릭터는 저희가 같이 했던 보호아동 출신 중에 웹툰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네이버에 작가로 등단하는 친구가 저희한테 기부해 준 겁니다. 그래서 꿈이가 같이 이번에도 환경 페스티벌 할 때도 지구를 이렇게 들고 있고 내년에도 얘 나올 겁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궁금하실 거라서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 공모전 이제 좀 스피드 있게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위에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다 냈어요. 제가 심사인으로 사실 갔는데 뭐 저는 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센터장님께서 저희 국가환경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환경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냥 공에다가 막 지구를 그린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발표하고 느끼는 거 보면서 야, 참 좋다. 여담이지만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발표하는 거 보면 중학생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이 발표했는데 중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 보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기 이제 이렇게 상도 같이 했지만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페스티벌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저 측에 앉아 있는 저희 교보문고 계단 아시죠? 저희 야외 계단으로 해서 우리 장관님하고 저희 대표님하고 얘기도 하셨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또 박경민 씨가 와서 사회도 봐주시고요. 이 프로젝트는 내년에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사실 저희 교보생명 산하에 대산 문화재단이라고 있거든요. 문학재단.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수필 문학가들을 지원하는 지원인데 상당히 경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저희의 어떤 DNA 역량하고 같이 또 좀 이렇게 쿠킹해서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반응 그때 너무 좋았고요. 특히 그때 장관님하고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성공했다 이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팽 공모전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참석한 거고 저 끝에 보이면은 저 역입니다. 역사의 키오스크에 우리 쇼팽 공모전 당선작을 넣어서 관심 있게 좀 보신 분은 수서역, 오성, 서울역, 청량리 이런데 저 이 쇼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했고요.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저게 아마 요게 대상 받은 작품일 거예요. 요게 그거는 유튜브에 지금 되죠. 네, 유튜브에 됩니다. 그래서 한번 쳐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핸드폰 앱 포스죠. 포스 핸드폰 앱이고 현재 한 2,4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분명히 창대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반응이 없습니다. 끝이 안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앱에 제가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쪽도 앱을 만들다 보면 앱은 사실 가동시키는 게 어렵거든요.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근데 우리 국가환경교육센터하고 저희 전문가 심지어는 인플루언스까지 전부 투입이 돼서 내년에는 좀 더 폭발적으로 인센티브도 아까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환경보호 활동을 하면 베트남 빈농분들한테 나무를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의 이런 환경보호 가치가 정말 삶에 또는 내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 계신 분은 꼭 나가시기 전에 이거 가입 안 하셨으면 가입하셔야 돼요. 반응 안 좋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실천사항 이것도 진짜 밤새도록 고민을 밤은 안 샜지만 우리 실무자분들하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예를 들어서 온도 올리고 난방 온도 낮추기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거 사진을 찍거든요, 저거를. 그래서 이 앱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포인트를 드려요. 그 포인트가 쌓이면 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포인트가 쌓이면 제가 썼어요. GS25나 뭐 빵집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행동의 가치가, 밸류가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자. 그래서 이런 8가지 활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저희가 기부를 합니다. 교보생명의 가치. 애드가 돼서, 더해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맨 처음에 의아했는데 24년도에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력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8가지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계속 하시면 인센티브가 나가고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했던 광화문 환경 페스티벌이고요. 우리 광화문은 제가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저희 광화문 교보 빌딩의 22층이 제 자리인데 거기 앉아 있어 보면 광화문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그 세종대왕 계신 자리하고 이순신 장군 계신 자리에 데모를 안 해요. 그 대신 이런 행사들을 이제 많은, 오늘도 보니까 막 거위가 날아다니고 뭐 지금 광화문 난립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구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보스턴 마라톤 데이처럼 환경 페스티벌을 끊임없이 하자.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아까 그 앱에 가입하신 분들이 다 모여서 축제의 분위기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환경에 대표적인 페스티벌로 가져가자라는 큰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 날 진행을 했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인기를 좀 끌고자 EBS 팽수 씨를 불렀어요. 모셨죠. EBS하고 협의를 했고 또 컨셉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 팽수 분께서 오셨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날 한 5,000명 오셨어요. 하루에. 원래 저희가 예측하기를 한 2,000에서 3,000명 정도 오실 거라고 봤는데 더 감사한 거는 학생분들이 거의 5,000명을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타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인플루언스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어요. 유튜버의 인플루언스 통해서.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여기 체험도 하고 앱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사업비 10억 중에서 여기에 거진 올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 비밀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비용을. 근데 내년에도 합니다. 내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논의하기는 이번에는 10월에 했지만 내년에는 9월. 원래 환경 주간의 날이 몇 월인지 아십니까? 네? 6월이죠. 네, 맞습니다. 6월입니다. 그래서 6월인데 우리는 9월.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왜 9월이 사실 의미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6월에는 너무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앱도 성과물 들어오신 분 활동도 그날 기부식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올해 했던 겁니다. 여기 이순신 장군 계시고 체험전 이런 페스티벌들 그래서 했고 저 우리 캐릭터 꿈이 제가 5m짜리입니다. 5m짜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또 서 있을 거고요. 원래 이거 비하인드인데 이 옆에가 세종대왕님이거든요. 광화문에 가시면 알겠지만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책 들고. 우리도 그거를 똑같이 꾸미도 앉아서 책 들고 하려고 했는데 건방지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섰습니다. 이렇게. 세종대하고는 거의 동급은 아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되고요. 그리고 다행인 게 이 캐릭터가 팽수가 한번 터치는 해줬는데 캐릭터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준비를 못했고 내년 페스티벌 때 꼭 오시면 여기 포럼 참석하신 분이라 그러면 2개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밖에 안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환경 자전거 관련된 거 참여해서 여기 3,00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5,000명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봐주셔가지고 잘했다 해가지고 이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이분은 저희 담당 임원이십니다. 뿌듯하게 원주에서 받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에 우리 요즘 MZ세대 말 맞따라 너무 깝치지 말고 더 진지하게 잘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이제 3가지 개념으로 가는데요. 조금 이제 색깔을 달리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동 청소년에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푸름이라는 시스템을 이미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교보생명의 DNA를 좀 더 섞어서 또 교보생명하면 교육이거든요. 교육보험을 창시한 또 회사이기도 하고 옛날에 그래서 같이 이 3가지를 지금 하면 돼요. 그래서 앱, 푸름이 관련된 학생들 찾아가는 교육 한 2만 명, 그 다음에 앱을 이제
대국민 참여 페스티벌 9월 세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 말씀드렸고요. 질문 받는 시간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유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앱 포스 꼭 까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페스티벌 때 꼭 오셔서 꿈이 2개씩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임성하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되게 초짜이기 때문에 차경식 센터장님께서 앞에서 자유롭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몸을 좀 숨기고 싶었는데 다행히 또 김인호 센터장님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전 여기서 좀 얌전하게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많이 부끄러워가지고 최대한 페이퍼를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일단 요번에 되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주도의 어떤 환경 몇 가지 현안 그리고 제주도의 환경교육 확장 방안에 대해서 좀 소개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앞에 기업의 우수 사례와 더불어 가지고 뒤에도 이제 되게 많은 다양한 영역의 좋은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뭐 힌트를 얻어가실 만한 그런 좋은 사례도 아닐 뿐더러 또 지역 환경교육센터 수준에서 이제 지역 환경교육 확장에 대한 좀 작은 고민 정도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귀한 시간을 조금 허비하시게끔 하는 게 아닌가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또 드리면서 어쨌든 제주도가 올 10월 말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 광역 환경교육센터 수준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작은 궁금증을 좀 해소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기관 그리고 지역 소개 그리고 제주도의 환경 현안 그리고 지역 환경교육 확장 방안 순서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제주도 지역 환경교육 광역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라는 법인에서 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역 환경교육센터는 매해마다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이제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또 21년에는 광역환경교육센터 운영까지 해가지고 그 2개 사업 운영을 중점 사업으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제주도의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경과인데 이 부분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또 지역 환경교육센터 관계자로 알고 계셔가지고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은 실었는데 요거는 자료집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주도의 지자체와의 업무 연계 부분입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의 3차 지역 환경교육 계획의 여러 가지 추진 과제들 중에 저희 센터에서 일부를 이제 단위 사업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제주도의 지역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보조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들 아시다시피 어쨌든 내용은 쭉 앞에 나와 있지만 제주도 기후환경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의 어떤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무를 좀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센터의 사업 추진 영역과 내용 부분도 어쨌든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소개에서 넘어가 가지고요. 환경교육도시 제주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교육도시 계획은 3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계획의 틀 안에서 수립이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환경교육계획 수립 배경에서 보시면 어쨌든 저희는 3차 계획이 23년을 맞아가지고 중간 지점 3년 차를 맞은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지역 계획의 좀 중간 평가를 겸하고 그 다음에 최신 환경교육의 흐름을 좀 반영하고 그 다음에 환경교육 도시와 관련된 그런 상징적 특화 사업을 도출해가지고 좀 실효성 있는 지역 계획의 이행을 위한
뭐 법정 계획의 보조 계획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저기 저희 지역 특성 그 밑에 보시는 뭐 관광이라든지 자연, 뭐 역사 문화 같은 그런 지역 특성과 그리고 이제 타 실국이나 부서 뭐 이쪽과의 연계를 좀 점진적으로 협력 추진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환경교육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주도의 환경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환경 현안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 뒤에 말씀드릴 환경교육 확장 방안과 좀 관련된 그 몇 가지 환경 현안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사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그 쓰레기 문제를 많이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좀 접하셨을 텐데요. 일단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자료에 제가 실어놓은 것과 같이 전국으로 보면 생활 폐기물의 수치가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 또 요거를 뭐 면밀한 조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이제 1,500만 명에 이르는 제주 방문객 등 그 유동 인구에 의해 가지고 전체 생활 폐기물 발생량의 40% 이상이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관계로는 뭐 정확한 조사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정했을 때 제주도의 전체 생활 폐기물의 40%는 유동 인구에 의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요 사진도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제주도의 관광지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셔가지고 문제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의 폐플라스틱 처리량 같은 경우도 이 자료에 이 그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면 어쨌든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주도의 그 지하수 고갈과 오염에 관한 현안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삼다수라고 하면 그 저희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뭐 한 번씩은 다 구매하셔서 좀 마셔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삼다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국의 시장 점유율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제주도의 삼다수의 원수인 제주 지하수 제주 지하수의 어떤 수질이 매우 뛰어남을 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 국민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PPT 자료 상단부에 있는 전 지구적인 물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제주 지역에서도 어쨌든 제주 지하수라는 공유 자원의 고갈과 오염은 되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도의 지하수 함양량의 변화 부분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의 지하수 함양 그리고 부존량이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연적인 그런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적인 변화로 또 물 수요량도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어떤 지하수의 부존량 변화가 있을 건데 그 어쨌든 등록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프 상으로는 2011년부터 20년까지로 나타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등록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동 인구도 되게 많은 증가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 소비량에 있어서도 좀 그 지하수 함양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뭐 저기 대지라든지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하는 것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그리고 인문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의 부존량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그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주도 지하수의 평균 연령은 23살이라고 합니다. 23살인 이유는 지표에 내린 강우가 어쨌든 지하수를 뽑아 올리기 위한 간정으로 도달하는 데까지가 평균적으로 23년이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나이를 23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하수 나이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어쨌든 제주도는 뭐 화산섬의 특성상 높은 지하수 함양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지하수 오염의 취약성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요새는 이렇게 그 제주 지하수 어떤 함양의 보고인 곶자왈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그리고 뭐 가축 분유라든지 화학 비료나 뭐 생활 하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하수 오염이
그 23년 뒤에 우리 미래 세대의 청구가 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요. 그래서 그 제가 두 가지 환경 현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도는 또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뭐 선언도 있었고요.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뭐 환경 보전 분담금 뭐 이런 정책 현안도 있지만 또 그 밑으로 보시면은 그 페이퍼를 보시면 뭐 생태계 오염이라든지 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러한 현안들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입도객들에 대해서 환경교육의 그 대상으로서 확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제가 그 현안을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환경교육의 내용을 도출하고 좀 지역 특화 환경교육을 더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어쨌든 그 모든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삼다수 제주도의 지하수의 우수성은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도민뿐만 아니라 입도객을 대상으로 해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 콘텐츠의 개발 확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앞에 두 가지 현안을 소개해 드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지역 환경교육 확장 방안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교육의 일상적인 접근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교육 서비스 공급 체계를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은 다양한 영역 간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지역 특화 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한 이런 고민, 세 가지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해봐 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환경교육의 일상적 접근 확대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상 속 환경교육 장면 연출을 위한 협력을 좀 모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국가환경교육센터 김인호 센터장님께서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그 일상 속의 환경교육의 장면을 찾아내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조언에 어쨌든 힌트를 얻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환경교육 도시가 제주의 일상 속에 수많은 환경교육 장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도청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상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어떤 특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상호 연결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구체적인 사례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같은 거를 사 먹는다고 하면 그 커피를 선택하게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 뭐 가격이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그 커피 재료의 원산지라든지 뭐 생산 방식이나 어쨌든 그런 디자인 이런 것들의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데 뭐 그것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있던 장소에서 뭔가 좀 강렬한 메시지를 받았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이제 그 커피의 선택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신문 같은 거를 사서 읽게 되면은 다른 지역의 어떤 좀 안 좋은 뉴스 같은 거를 봤을 때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주도를 계속 그 다니실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의 그 행동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그 관광객 입도객들이 거쳐가시는 장소, 공간 이런 것들 모든 그런 장소에 그 환경교육적 요소가 녹아들어 있으면 그만큼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사진들을 보시면 어쨌든 제주도로 오셨을 때 처음으로 관문이죠. 제주공항에 이제 도착장인데 여기에 이제 그 수화물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뭐 저런 그 캐로셀 LED라고 해가지고 저런 뭐 홍보를 할 수 있는 저런 섹터도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둥 LED라고 해서 뭐 저런 부분에서도 이제 환경교육적 요소를 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왼쪽에 끝에 보시면은 종합관광안내센터라고 제주공항 1층에 또 있는데 여기도 하루에 평균 3,000명 정도가 안내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뭐 이제 환경교육 쪽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관계기관과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제주도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어쨌든 그 관광 안내를 하는 그런 또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뭐 환경교육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추진을 해보려고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입도객들이 또 이제 이동에 관련해서는 이런 그 시티 투어 버스라는 어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그리고 렌트카의 그 조수석에 있는 이런 공간들, 이런 공간들에도 이제 환경교육적인 요소를 담을 수 있도록 그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뭐 식당이라든지 카페에 어떤 이런 캠페인을 전개를 한다든지, 뭐 숙소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 지금 제주관광공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 일회용품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호텔 같은 것들이 또 몇 군데 이렇게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숙소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곳들과 연계해가지고 어떤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한다든지 친환경 관광에 대한 어떤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레길 같은 경우도 기존의 올레길에서 뭔가 좀 환경교육 요소를 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각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저희 센터에서 그 협력을 이끌어내기에는 조금 힘이 많이 붙이고요. 이거는 환경교육도시 사업으로서 그리고 도 지자체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그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그 지역 관계자들 미팅 때 좀 얘기를 하니까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이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거 해놔도 보지도 않고 그냥 뭐 가기 바쁜데 이거 진짜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어쨌든 환경교육 도시는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1차원적이고 되게 뭐 그런 것일지라도 기본적인 그런 조건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그 관광객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저희가 이제 열심히 그 도출을 하고, 그리고 또 손쉽게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도 잘 적용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일상 속의 모든 장면에서 환경교육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짜보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일단 간단하게 그런 콘텐츠의 방향 같은 거를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좀 그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좀 임팩트 있는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 환경교육 서비스 공급 체계의 다양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거는 제주 생태 관광과의 연계입니다. 연계를 더 강화하는 것인데 그 이 부분은 환경교육 도시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는 좀 반대로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것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환경교육 도시로 녹여내는 것이라는 이 차원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는 뭐 그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생태관광의 뭐 그 지금 저희 지역에서의 목적은 주민 참여 공동체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마을이 참여해가지고 어쨌든 환경 보전 활동을 하는 것을 지금 그쪽 관계자는 생태관광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적인 액션은 제주도의 제주 생태관광협회 그리고 제주도 생태관광지원센터와 연초에 그 MOU를 맺어가지고 저희가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실시하는 이유는 마을 공동체가 여행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그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그 마을 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같은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생태관광지원센터와 동동으로 진행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을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 주민들이 여행자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시범마을 9개를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이제 마을 공동체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 그 대상이 확대가 되었고, 활동 유형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태 탐방 그리고 생태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것들로 이제 활동 유형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생태계 서비스를 어쨌든 환경교육 도시에 환경교육 서비스로 이렇게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내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기 하래 그리고 선을 뭐 이제 저지 그리고 평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도 어쨌든 그 생태관광 지역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생태관광 지역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최소 30분, 1시간 정도는 환경교육 교육 요소를 넣는 것 이것을 협약으로 해가지고 이 생태관광 지역을 찾는 여행자분들이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받을 때 그런 식으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생태관광 지원센터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 4개 생태관광 지역의 각각 특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지역을 찾는 입도객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지역 내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좀 환경교육 서비스의 공급 체계를 좀 점진적으로 다양화하는 것 그거를 저희가 좀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고민입니다. 환경교육 영역 간 융합을 위해서 어쨌든 그 삶 속에 그리고 사회 체계 속의 다양한 영역과 그 환경교육으로 연결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 보시면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다양한 실국이 있고 그 밑에 과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조금 간접적이나마 어쨌든 연계를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은 저렇게 체크된 저런 곳들인데 뭐 그 중에서 특히 평생교육 쪽을 얘기를 하자면 저희 제주도는 그냥 단순하게 환경 분야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그냥 같이 운영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환경 교육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그 같이 연계를 하고 프로그램이나 뭐 교육 내용도 융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청에 잘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체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여러 실국의 과에 있는 그런 정책 사업과도 좀 연계를 해보려고 저희가 제주도하고 좀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그 맨 위에 문장은 제주도의 10대 상징을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 한번 그 페이퍼로 읽어보시면은 해녀라든지 가롯 그리고 뭐 한라산, 제주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장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의 10대 상징을 그 이렇게 뭐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지역의 가치나 지역의 문제는 정말 그 여러 복합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상징 이런 것들을 환경교육 내용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그 관련 정책 영역과 협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일단은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해녀문화, 제주 해녀문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기 이 해녀 문화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의 ESG를 들여다볼 수 있고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삶의 지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문화적 요소이고요. 그리고 제주의 가롯은 어쨌든 제주의 감 그리고 물 그다음에 햇빛이 빚어낸 어떤 이 제주의 가을옷 같은 경우도 어떤 제주의 역사적으로 친환경적인 생활 양식 그리고 제주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영역과도 연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주 밭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자연적인 그리고 인공적인 그 경관 그 고유 경관적 가치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경관상에 되게 그 미적으로도 되게 가치가 있고 또 이 부분도 어쨌든 그 척박한 그러니까 제주도는 자원도 많이 부족하고 환경이 매우 척박했는데 그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자연을 보호하면서 농업을 하는 그런 과학성 같은 것도 이게 들어가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다루는 정책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좀 환경교육 쪽으로 실시를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문화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질학적으로 환경교육 쪽 요소를 담아서 교육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 제주와 더불어 가지고 어쨌든 제주의 자연유산 분야에서도 그 각 단체에서 수많은 그런 자연유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그 경관 해설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환경교육을 했을 때를 보면 이런 세계 자연유산 해설 같은 영역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지금
그 지역의 여러 단체들에서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도의 직속 사업소인 세계유산 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에서 이제 뭐 세계유산 어린이 해설사라든지 검은 얼음 트레킹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같이 환경교육적으로 녹여내 가지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좀 또 치밀하게 같이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진이 넘어간 거는 제주 4.3입니다. 그 제주 4.3 역사 속의 그 장면들은 대부분 제주도 곶자왈 안에 있는 굴이라든지 아니면 성산일출봉 주변의 뭐 그 광치기 해변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4.3의 역사도 제주의 자연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적 가치와 공존하는 비극적인 역사 현장이 같이 공존하고 녹아져 있는 것을 보면은 어쨌든 이런 그 문화유산을 같이 환경교육과 융합하는 것도 교육적 가치가 대단히 크다.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영역 간의 융합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지역의 삶 속에 다양한 영역이 같이 공존하고 융합되는 그런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영역들이 좀 모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동북부 쪽을 좀 보시면 이렇게 그 제주 4.3 평화공원, 4.3 기념관이라든지 뭐 사려니 숲길, 젊을 자연 휴양림, 그리고 뭐 청소년 시설인 뉴스 호스텔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환경교육 기관들도 좀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이한 거는 또 세월호 제주 기억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옆으로 보시면 이제 돌문화공원, 교래휴양림, 그리고 삼다수 공장, 상다수 홍보관, 그 옆에는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뭐 제주의 검은 오름과 뱅디굴,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은 동백동산 습지센터, 람사르 습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곳과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제주 동북부 지역을 조금 환경교육 좀 특화된 환경교육의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다양한 정책 부서와 연계해서 이것을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제주 지역의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